여러분 저희 2부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2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작가로서의 면모보다는 네. 기획자로서의 아. 면모를 저희가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정명수 작가님 하면 글도 많이 쓰시지만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신다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드릴 질문은 한 가지 주제 아래 각기 다른 작가님들을 이제 섭외를 네, 하셔가지고 이제 엔솔로지를 기획하시고 계속 출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근데 게 가장 저는 귀문고등학교 네네. 미스터리 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거 말고도 사실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네네. 제가 소식을 봤는데 작가님들 모으셔가지고 작법서 네네. 관련해서 그것도 엔솔로지로 만드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로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조금 뭔가 생각을 하시거나 서치를 많이 하시는 편인지 좀 궁금했었어요. 어떤 거는 그냥 진짜로 그냥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출판사 직원을 만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쪽에 이제 그 서점은 아니었는데 그 아시겠지만 홍차 같은 거는 이게 책 모양의 디켓 상자에 넣어서 이제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런 곳이어갖고 이렇게 책 모양의 그 홍차 상자들이 이제 그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주제로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은 진짜 출판사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기 5분 전에 떠오른 아이디어. 였었고요. 그다음에 뭐 좀비라든지 다른 거는 이제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 네. 네, 그런 게 돼 있어. 어떤 거는 진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온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진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나온 작품 이런 아이디어도 좀 있죠. 근데 후자의 경우라면 고민을 계속 해야 돼. 사람들은 그냥 조금 생각하다가 머리 아프면 그냥 털어버리거든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바디 프로필 찍으셨나요, 그때? 그때는 그거보다는 옛날 휴대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에 걸을 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 그때쯤 되면 휴대폰에 이제 시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몇 시야? 그랬더니 보통은 시계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들어서 연 다음에 열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핸드폰이 배에 이렇게 걸쳐진 거예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좀 곤란하지? 이러고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했죠. 몸 쓰는 걸 안 하다가. 근데 그때 트레이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몇 번까지 들면은 이제 못 드세요? 이게 그 벤치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개수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죽었다 깼다 해도 20개 들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근육은 21번째부터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번까지 드는 건 그냥 이제 땀 나는 거고 그 이후부터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후배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풀려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 씨는 제가 가까운 사이고 잘 아니까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좀 안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열심히 노력해. 그쵸. 이 중에서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 심보예요. 네,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열심히 했다는 건 나에 대한 기쁨이자 어떤 발전의 발돋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결과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1번째가 근육이 되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했을 때 한 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엔솔로지에 좀 많이 집착해야 된다 그러나 이유는 제가 엔솔로지 혜택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2006년 첫 책이 마지막 책이 될 뻔한 이제 위기가 있던 다음에 같은 해 책을 냈던 이제 최혁권 작가 이제 장르문학계 이제 대부이신 분이 있는데 네, 대부님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은 달에 장편을 내셨어요. 그래서 교보문고를 갔더니 신간으로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 책을 그 선배 위 책에 놓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혹시 그거 보시고? 그럴까. 그래서 만나기 직전까지 사진도 되게 무섭게 나왔거든요. 도망갈까? 이러고 있는데 동화면세점 앞이었거든요. 너무 이제 귀엽고 활발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책 위에 자기 책 올려놓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황금가지 출판사로부터 이제 미스터리 관련 엔솔로지를
이제 기획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네. 이제 저를 처음 만난 거죠. 어. 작가들을 섭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네. 전 장편 써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진짜였죠. 그런데 이분은 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편을 2권짜리 책을 처음 냈는데 단편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네네. 안 믿었던 거죠. 진짜였는데. 어. 그러고 이제 써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썼는데 첫 장편이 350회가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썼는데 350이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줄였더니 170회로 줄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줄여지네요 절반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줄여요? 야, 난 반으로 줄였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단편이라는 거를 처음 써보게 됐고 이제 그 일종의 제가 입구 컷을 문지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많은데 이 작가 원고를 받을까 말까. 그다음에 일종의 여기도 투고 원고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분이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이제 그 원고들을 보거나 미팅을 하고 이 작가는 넣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해서 화의를 또 해요. 이제 항상 남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신 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엔솔로지가 나왔던 게 추리 스릴러 단편선 1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책도 잘 판매가 됐고, 그다음에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단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단편도 써보고 다른 사람이 단편을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작품집이 이제 5편 정도까지 나왔고 그걸 매년 이제 참여하고 이제 그 원고들을 보면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죠. 네, 일종의 속성으로 공부한 셈이 됐고 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장르 작가로 자리를 잡았고 그때 이제 접촉해서 했던 작가들 중에 지금까지 활동하는 작가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남여고 탐정도 했던 박하익 작가도 그렇고 네. 송시호 작가, 문지혁 작가, 강지영 작가, 그다음에 조동신 작가, 신원섭 작가 이렇게 해서 물론 잘하는 작가가 우리를 거쳐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했던 작가들 상당수가 지금 현장에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간 등용문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낭중지추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잘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를 거쳐갔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원고가 좋은 원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디어들도 저도 정리될 때가 많아서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2014년 3년부터 다시 청소년과 동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들어갔더니 저도 이제 다시 기반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엔솔로지 같은 걸 해보면서 저도 좀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주 작가한테 그 예전에 종말 엔솔로지를 이제 요다에서 낸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로맨스를 써보라고 했어요. 좀 자기가 무슨 로맨스냐고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써.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얘기를 했더니 그 단편집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판권이 나간 단편이 됐어요. 그거 있잖아. 멸망을 앞두고 네. 사귈까 말까 망설이는. 그렇죠. 쓰면은 이제 잘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는 당사자가 당사자 한계와 장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시는구나. 바깥에서 보실 때. 근데 뭐 제가 보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장편을 써보라 그러면 뭐 택도 없는 얘기인데 단편은 일종의 이제 실험적인 성격이라든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이제 추천도 많이 주고 저도 그 과정에서 이제 잘 몰랐던 뭐 청소년과 동화에 관한 이제 아이템도 좀 얻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좀 겹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아예 이제 먼저 엔솔로지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제가 아는 출판사와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출판사와 이 작가들을 조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걸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되죠. 그러면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여기랑 완전히 연결이 되는 네네. 흐름일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제가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획까지는 그렇다고 쳐. 네네. 하지만 이거를 각기 다른 스타일을 네네. 가진 작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가분들을 여러 분 뵀지만 다들 스타일이 좀 다르세요. 비슷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개성이 뚜렷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작가분들을 모아서 어쨌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가 될 많이 수 다르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어떻게 조율하는 편이세요? 그것도 영업 비밀. 농담이고. 일단은 제가 두 종류의 작가라고 좀 웃기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조용주 작가 같이 진짜 10년 넘게 예, 조용주 작가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툭하면 잠수를 탔잖아요. 보고 있냐 조용주? 얼른 나오세요. 네, SNS 이렇게 끊고 잠수하고 뭐 이럴
때부터 봤었어요. 네네. 네, 진짜 일하는 카페에 찾아가서 이제 얘기도 나눠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 보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조용주 작가한테 로맨스 잘 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서술하는 얘기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독백체부터 네. 거지. 그래서 이런 건 딱 사실은 딱 로맨스에 적합한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일단 머릿속에 하나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력은 있지만 운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작가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일단 또 얘기했지만 그건 그거고 계약은 계약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기획안이랑 작가를 섭외하는 것까지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출판사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이 작가 어떠냐 이제 제가 추천하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제안하기도 하고 정리가 되면 작가들한테 이제 공식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까지는 똑같이 해요. 이제 뭐 단톡방 같은 데서 이제 네. 계약서 보여주고 이제 불만 있느냐 없느냐, 뭐 수정할 거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제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오케이 하면은 그때 이제 요 단계까지는 제가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작품을 써서 이제 뭐 이제 그 수정 작업을 하거나 입금 문제라든지 이거는 이제 출판사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출판사 원고는 출판사를 보내고 저한테 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교정 작업도 출판사랑 하고 네, 계약 문제도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작가들 공통점이 하나 착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면 되게 느리고 시간 질질 끌잖아요. 근데 다른 작가들이랑 같이 한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진 거는 또 힘들어하죠. 그쵸.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안 냈는데 남은 작가가 중에 진짜 이번이 등단 작품인 경우 있어요. 시작하는 첫 작품. 이런 경우는 진짜 제일 먼저 써서 내고 이제 언제 책 나오지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 한 명 때문에 책이 안 나오게 되면은 물론 책은 나오지만 당사자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슬쩍 뭐 넌지 얘기를 해준다거나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아이디어 이제 듣고 혹할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그거과 적합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 뱅크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가 이제 세 개가 다 결합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세 개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경우가 많고 출판사에서 제 제안을 좀 감사히 받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 년 사이에 엔솔로지를 좀 많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명 작가님이 개입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계약은 출판사랑 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교정이라든지 마감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같이 해나간다고 조금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한테는 앞으로 여기 책 내는 데까지는 진행하되 혹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중간에 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안 보여주고 그냥 언제까지 원고내 이랬는데 계약서 보니까 조건이 너무 안 좋아. 라든지 아니 뭐 계약금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단 출판사를 잘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출판사들을 잘 찾는 게 이제 우선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샘플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서 샘플을 보고 나서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이제 제가 제안 전달받아서 전달해 주면은 출판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얘기를 하면은 또 그대로 전달해 주면은 그 단계에서 작가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니까 이제 플랜 B로 넘어가면 되죠. 네, 이제 이때는 예를 들어 저는 항상 머릿속에 1.5배수 정도는 생각해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딱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안 하겠다고 하실 네네. 분들의 그런 경우의 수까지 감안을 그럼요.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고 내 계약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저작권 안 넘겨주겠다. 아니면 뭐 나는 2차 저작권은 7대3 이하로는 뭐 8대 이하로는 계약 안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사실 그 작가만 따로 계약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예전에 카페홈즈 엔솔로지 2편 할 때 김탁관 작가가 들어왔었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2차 저작권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출판사 오케이 했을 때 다른 작가들 조항도 똑같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게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 얘기를 대신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엔솔로지 기획할 때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요. 내가 힘들게 이제 섭외를 해서 다 해줬더니 말이야 문구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죠. 이 사람 설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는 사실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돼요. 이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가감 없이. 근데 요거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라고 했을 때 결정이 나오면 이제 뭐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머릿속에 있었던 다른 작가를 이제 섭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잘 끝날 거다. 그 다음에 대충 되겠지. 요 그 두 가지 생각만 버리면 그럼요. 이 생각만 버리면 사람이 힘들고 배신감을 느낀 게 뭐냐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게 되면 이제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저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 그 다음에 조금 곁들여서 네.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네, 뭐 네. 이런 말이 있다던데 네. 그럼 혹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말이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그럼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좋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그리고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들의 기본이 이거 있어. 내가 키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맞아.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선배님 시켜만 주시면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계약서 꼼꼼하게 보고 이거는 조항이 이러면 사실 쟤 뭐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10년 전에 저와 5년 전에 저와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 위상이라든지 뭐 체중이라든지 왜 자꾸 체중을? 배그감 빼고는 달라진 게 많은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이 10년 전에 저를 가지고 지금 저를 얘기해주면 저는 싫죠. 그죠. 왜냐면 10년 전에 저와는 사실은 위상 차이라든지 출판계에서 자리 잡은 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와서 옛날에 저를 봤다는 옛날 그 기억나세요? 초록 물고기? 네. 거기 보면은 출소한 전직 두목이 막 이렇게 그 한석규 씨의 그 두목을 되게 어린애 취급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결론이 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 달라지니까. 네, 그게 그 사람이 뭐 건방져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자기 권리를 하나씩 찾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배신감 마음속에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A부터 Z까지 키워줬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낭중지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원래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쳐간 것 뿐이라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면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그러면 저는 자기가 키워주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딱 느낀 게 약간 리더 스타일에 적합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MBTI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저 궁금해지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해보시면 어떤 MBTI인지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범해 보이고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제 노하우예요. 경험. 저도 많은 실패를 거두고 뭐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사이가 나빠진 사람도 있고 멀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일단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다. 왜냐면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고 리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약간 엇나간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붙잡는 거를 잘 하시는 편이다. 네. 왜냐면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고 이 사람이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답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된 일들이 보통 분이 아니셔서 그렇게 얘기를 조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엔솔로지를 기획을 하고 결과물까지 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쉽지 않은 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나오는 목소리들을 조금 잘 귀담아서 듣고 그렇게 조금 뭔가 빨리 털어버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고 약간의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태도가 있으면 근데 어쨌든 목표는 동일하잖아요. 출판사는 책을 내서 이제 돈을 벌겠다. 작가도 단편을 해서
이제 그 계약금도 받고 이제 선을 주머니도 보이겠다. 채워지고 그다음에 내 글을 어쨌든 작가는 독자들한테 글을 선보여야 되니까 그런 걸 하겠다. 독자들 같은 경우는 긴 장편은 부담스러운데 여러 작가의 단편은 뭐 한 편 읽고 다음 편 나중에 읽어도 되니까 덜 부담스러워. 이런 이제 니즈들이 맞춰지면서 최근에 엔솔로지가 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는 첫 번째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좀 버리면 그죠. 네. 다 자기가 세상의 그럼요. 중심이지 그렇게 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저보다 말 많은 사람. 그럼 100% 사기꾼이에요. 말 많은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중심인 사람. 그러니까는 이 용어나 몇 가지 구분점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듣거나 주변에 평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좀 이때는 좀 정리하는. 네, 저는 번호로 지우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무심코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놓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 대신에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네네. 엔솔로지가 있어서 그거를 네네. 소개하고 대놓고 홍보하는 그런 코너로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을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솔로지를 그동안 많이 기획하셨는데 사실 네. 10손가락 깨물어서 덜 아픈 손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얘가 덜 아프고 얘가 더 아프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장 최신간 네. 엔솔로지를 조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어제 네네. 제가 영상이 나가는 날에는 이미 조금 예판이 풀렸을 것 맞습니다. 같긴 한데 그걸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법서 엔솔로지고요. 프로 장르 글쓰기였나요? 네, 사실 표지만 저도 본 상태고 아직 책을 보지 못했는데 그 서문에도 썼듯이 저도 작법서 많이 봐요. 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도 보는데 바이블. 그건 뭐 사실 작법서라기보다는 본인 얘기죠. 그죠. 네, 이제 자서전 같은 건데 어쨌든 저도 작법서를 많이 봤었고 지금도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의 경험담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경험이지 나의 앞길이 될 수는 없을 때가 좀 있는 거고 그쵸. 작가의 그쵸. 취향이 있다 보니까 해당 장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유혹하는 글쓰기 정말 좋아하는데 호러 쪽 얘기만 들어있어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A부터 Z까지 여러 장르의 작법서를 써보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네네. 마침 이제 출판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판사도 호기심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럼 제가 작가들을 모아보겠다라고 했지만 조용희 작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도 오시지 않았는데 네. 영상에 많이 등장하시는 그분. 네, 자기가 로맨스를 무슨 로맨스냐고 자기가 연애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밑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아니야 써는 아니죠 쓰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또 그럼 또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맨스 왜냐하면 여러 장르의 작법서를 쓸 때 로맨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네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네네. 그래서 이제 조윤주 작가한테 이제 만만하거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쓸 수 쓸 있을 수 것 있었기 같다고 때문에 믿으셨기 네, 때문에. 그럼요. 얘기했는데 당사자는 뭐 펄펄 뛰었지만 결과물은 나왔잖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글쓰기 책 몇 권 읽는다고 작가가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글을 잘 쓰는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디 창작 관련 강연 갈 때 항상 얘기해요. 여기서 몇 시간 듣는다고 작가가 되진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릴 생각 없고 최소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 정도는 제낄 수 있는 실력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작가가 될 수 없다라고 미리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는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법서 몇 권 읽는다고 글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대신에 이건 뭐냐면 연료 같은 거예요. 글쓰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글은 혼자 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 세계 어딘가에 나보다 고생한 놈이 있다. 저쪽 인천에 연수구 쪽에 하나, 뭐 송도 쪽에 하나, 하여튼 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나만 당할 수 없지. 그치요. 네, 그런 심정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작법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책이 그죠. 두껍다고 거기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도 네. 원고를 이제 출간된 상태로 읽어봤는데 짧게 쓰면 되다 보니까 작가들이 중언부언을 안 했어요.
네, 뭐 길게 한 권을 쓰게 되면은 네. 어릴 때 얘기부터 네. 뭐 다 써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그 장르에 대해서 본인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 방식들을 굉장히 잘 풀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의 장점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혹시 옆에 이렇게 뭐 이미지 같은 거 가나요? 아, 당연히 네. 제가 띄워드릴 알겠습니다. 거고요. 이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더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실물은 서점 또는 네, 좀 맞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법서는 연료 같은 거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면 부표. 저희가 이제 글이라는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있을 때 아, 여기 요런 지표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조금 대하는 편이거든요. 갔는데 밑에 상어 있고 이러면 어떡해요? 아, 정말 큰일 나죠. 그 무표 10원 사람. 근데 이미 제가 위험해진 때인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작법서는 어쨌든 이걸 읽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갑자기 명필이 됐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내가 글쓰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뭔가 길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조언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나 책장에 꽂아 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 막힐 때 있으면은 좀 읽으면 되고 이렇게 표지만 봐도 이제 조금 위안이 될 때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목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작법서는. 사실 네. 이게 꽂아놓고 등만 봐도 네. 아, 이게 뭔가 당장 써, 열심히 해, 뭐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든든해지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통해서 정명석 작가님이 어떤 작품들을 기획하시고 엔솔로지를 만드시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2부 이렇게 질문 또 소화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길지 않은 클립이잖아요. 저희가 네네. 3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3부까지 연이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제발! 안녕.